없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일 발표를 진행하게 될 메가존 클라우드의 AWS 프리세일즈 담당 강병욱입니다. 금일의 발표 아젠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의 발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사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VMware 클라우드 온 AWS와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해서 시장을 빠르게 진입하실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혁신 또는 서비스를 혁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서 손쉬운 확장성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하시면서 사용한 양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10년 이상 운영했던 AWS의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에 대한 조금 더 안전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편의성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드린 장점들을 통해서 민첩성을 높이고 복잡성과 위협성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왜 많이 사용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기존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온프라미스 상에서 워크로드를 구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많은 장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활용해 보고 싶어 하시지만 어떤 제약사항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관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온프라미스를 운영하면서 사용했었던 많은 경험들과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많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온프라미스에서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의외로 많은 또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2023년까지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장 규모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클라우드로 얼만큼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완전히 넘어가시기는 어렵더라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조금씩 이용해 가시면서 클라우드를 배워나가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온프라미스와 전혀 다른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의 비용이 더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하셨던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셨던 경험이나 도구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통제나 관리나 보안에 있어서도 온프라미스에서 하시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SL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들은 일반적으로 다 제한된 용량의 환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정 비즈니스 요구나 이런 사항들에 따라서 용량을 급하게 확장해야 하거나 할 경우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버스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백업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DR 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DR 센터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구축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셔서 백업이나 DR 센터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마이그레이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때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시거나 신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로 확장하실 때 좀 더 손쉽게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프라미스 상에서 글로벌로 확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해당 국가의 그 상면을 임대를 하시고 제 서버나 이런 분들을 설치를 하시고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겁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글로벌 확장하실 때 단 몇 분 만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기업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로우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기업 내 내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넓어지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에 다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온프라미스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클라우드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융합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서버 IDC와 IDC를 연결하시거나 하실 때 전용선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전용선을 사용하셔서 하시거나 또는 뭐 비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VPN을 활용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클라우드와 연결도 동일하게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전용선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IDC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IPsek을 통해서 VPN으로 연결해서 IDC와 그 클라우드 간의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차이는 기존에 사실 IDC를 사용하실 때도 그 두 장단점을 많이 확인하셨을 건데요. 전용선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은 비싸지만 고정된 대역폭과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VPN으로 연결하시게 되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인터넷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이나 레이턴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트 53 리졸버인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되는 그 DNS 쿼리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IDC 센터에서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VPN인데요.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관리자나 사용자들이 이동 중에 외부에 나가셨거나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속해서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매끄럽게 하나로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AWS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해서 S3로 데이터를 전송을 과속화해 줄 수 있는 S3 트랜스퍼 억셀러레이션, 그리고 실시간 로그성 데이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 등이 있고요. S3를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S3의 경우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스토리지와 약간 입출력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과 동일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SFTP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SFTP를 활용하시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AWS 데이터 싱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온프라미스에 있던 데이터를 AWS의 S3나 EFS 등의 스토리지 서비스로 데이터를 복제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 전송 방법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유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프라인으로 저희 스노우볼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노우볼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희가 이 스노우볼을 고객사의 IDC로 배송을 해드리면 고객사에서 그쪽에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그 데이터를 다시 AWS로 배송해 주시면 저희가 S3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적정한 용량의 컴퓨팅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볼 엣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고객사의 IDC로 배송을 해드리면 고객사에서 설치를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많이 활용되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고객사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가상 환경이거나 또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설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파일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던 NFS나 SMB 타입의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게이트웨이를 온프라미스 서버에 연결하게 되시면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실질적으로 AWS의 S3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륨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카시 타입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볼륨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송하시게 되면 AWS 상에서는 EC2 아래 붙어 있는 EBS 볼륨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VTL 백업 장비에서 테이프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시게 되면 S3나 글래시어 쪽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백업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산 작업까지 동시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데이터 싱크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의 사례 설명인데요. 지금 그림은 하나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1번, 2번, 3번 사례가 그림이 조금씩 따로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1번 사례는 기존에 이제 NFS 서버를 사용하실 때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거나 백업하시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싱크를 설치하시게 되면 NFS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S3로 동기화해 주게 되고요. 만약 이 S3에 대한 데이터를 NFS 서버를 없애시고 S3를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파일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S로 서버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FS 서버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를 버리기는 아깝고 활용하지만 용량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NFS 서버를 두시고 파일 게이트웨이로 새로 추가하시게 되면 기존 온프라미스의 스토리지의 용량 확장을 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백업 방법인데요. 기존의 백업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 스토리지를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스토리지 중에서 대부분의 지금 그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스토리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셔서 백업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커넥트나 VPN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S3나 글래시어로 데이터가 백업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그 VM웨어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환경이라고 하시면 지금 왼쪽에
회색 박스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의 VMware를 활용하고 계셨을 때 AWS의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박스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활용하시던 vCenter 콘솔을 활용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의 vCenter 콘솔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라미스의 VMware 환경과 AWS에 있는 VMware 환경을 한 콘솔에서 모두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확장하신 VMware 클라우드 온 AWS는 AWS 내부의 모든 네이티브 서비스에도 접근하셔서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VMware 클라우드 온 AWS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라미스 환경이 너무 노후화했거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실 때 클라우드로 모두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부족하지만 아직 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DR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DR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도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더해서 DR 센터로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신규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시고 싶거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실 때 클라우드로 확장하셔서 그쪽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해 보시거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확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VMware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AWS에서 이미 세계 많은 국가의 인증과 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는 보안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웃포스트는 조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좀 생소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와는 약간 반대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거꾸로 AWS의 인프라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WS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과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고객사의 IDC 센터 내에 설치를 해드리게 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기존 AWS 리소스와 동일하게 완전하게 관리 및 모니터링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AWS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콘솔이나 API를 통해서 동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한 콘솔에서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웃포스트를 시작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다 주문을 하시게 되고요. AWS에 주문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컴퓨팅 용량, 스토리지 용량 등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그 용량들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시게 되면 AWS가 담당 전문가들이 아웃포스트를 고객님의 IDC 쪽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설치가 끝나게 되면 표준 API나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장비가 표준 렉 사이즈의 실제 아웃포스트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고객사에서 요구하신 컴퓨팅 용량, 스토리지 용량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력이나 공조 같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좀 제약 조건을 확인해서 주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웃포스트 서비스 안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들은 기존의 네이티브 AWS 서비스들을 지원이 가능하고요. EC2라든지 EBS, RDS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들 같은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VMware 클라우드 온 AWS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웃포스트를 구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가용 영역처럼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림에서 1번, 2번, 3번 가용 영역은 AWS 센터 안에 있는 AWS 서버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커스터머 프로미스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규로 설치한 AWS 아웃포스트 서비스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가용 영역처럼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은 현재 고객사의 IDC 내에 로컬 게이트웨이로 연결돼서 아주 짧은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컴퓨팅이나 네트워킹, 스토리지, 그리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폭넓고 깊이 있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WS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